여성이 보는 여성의 이야기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효진입니다. 드디어 2019년 시스터우드 어워즈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말을 앞두고 좀 여러 가지 결산 같은 게 좀 많은 때예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결산 같은 게 많은 때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결산 잘하고 계신가요? 결산 잘하고 있고요. 네, 2020년에 잘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12월이라는 건 언제나 후루룩 지나가 버리고 맞아요. 말아가지고. 네. 새해 계획 혹시 따로 세우셨어요? 없습니다. 정말 짧고 간단하고 좋네요. 네, 저도 없습니다. 하던 것을 계속 해나가는 맞아요. 것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더 잘 해나가야 하는 해가 되겠죠. 오늘은 시스터우드 어워즈에서 아마도 다양한 얘기들을 할 것 같아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듣고 가겠습니다.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셀럽맥과 함께한 시즌1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독점 공개로 네이버에서 시스터우드를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광고 문의는 헤이메이트 공식 메일인 헤이메이트매거진@gmail.com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도 열려 있으니 많은 문의를 부탁합니다. 헤이메이트의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계정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자매들의 응원과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컨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워즈, 그러니까 일종의 시상식 컨셉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왜 이런 컨셉을 하게 됐나요? 사실은 작년에는 시즌 1 때 한 3개월 정도 했을 때죠. 그때는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2018년에 예능, 2018년에 드라마,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 결산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길게 하지 않고 한 번으로 이제 몰아서 하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시상식을 하기로 했고, 특히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다른 작품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1년이 넘었죠. 제가 총 한 작품으로 하면. 그쵸. 그리고 시즌2로 하면 사실 한 반년 이상을 하면서 작품이 쌓았기 때문에 쌓인 작품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이제 타이밍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다루지 못했더라도 의미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결산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부문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주요 부문이 있잖아요. 주요 그쵸. 부문은 알고 계시죠? 주요 부문은 이제 배우상, 네. 그다음에 이제 작품상 같은 이제 대상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소소한 재미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작품은 사실 대체로 시즌 2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사실 연초 한 3월 정도까지 했던 작품에도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 많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시즌 2 이후에 나왔던 작품을 중심으로 할 테니까 이제 그 부분을 기대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신인상부터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항상 신인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그쵸. 정말로 일생에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맞아요. 너무나 의미 있는 상입니다. 그걸 저희가 받은 거죠. 그럼요. 팟캐스트 부분에서는. 또 믿기지 않네. 정말 그렇게 훌륭한 상이었는데 좋은 일들이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신인상은 좀 각축이 있었는데 결국 이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축하합니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 데니 역할을 맡은 나탈리아 레이즈님. 항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먼저. 그럼 해설을 해주셔야죠, 이제 뒤에서. 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이거 하잖아요. 그죠?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저희가 좀 최근에 다룬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탈리아 레이즈 같은 경우는 굳이 선정을 더 하게 된 이유는 좀 해낸 역할이나 그 역할이 가지고 있는 힘 같은 것에 비해서 또 비판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작품에 대한 비판 안에서도 있는 것인 것 같은데 좀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게 근거 아닙니까? 어떤 그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터미네이터 자체가 근거가 없는데요. 그런 식의 평가일 거지. 왜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미래를 구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쵸.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노바디라고 생각되는 작고 어리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되게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여성이 세상을 구하는 거야. 그게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못 받아들이니까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영화 같은 것을 보기가 정말 힘드실 텐데. 전 진짜 팬보이들 힘든 것 같아요. 남자 팬들 특히 그러한 프랜차이즈라든지 이전의 남자 영화라고 느껴졌던 작품들에 대해서 좀 과한 사랑을 혹은 실제로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척을 하려고 하고 막 오직 페미니즘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너무 정말 우기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또 더더욱 신인상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후보가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했죠. 그렇습니다. 후보 누구였나요? 알라딘에서 자스민 역할을 맡은 나오미 스콧 그리고 미드소마의 플로렌스 퓨가 후보에 올라 있었어요. 진짜 이거를 지금 뚫고 나탈리아 레이지가 탄 거예요. 너무 대단하네요. 사실 이제 나오미 스콧은 이야기가 많이 됐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플로렌스 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줬지만 이젠 사실 신인급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맞아요. 신인급이 아니죠. 대배우라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아씨들에서의 에이미 역할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문은 산뜻하게 갑시다. 인기상입니다. 네. 인기상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킬링 이브의 산드라오 군입니다. 저희가 산드라오를 인기상으로 수상한 이유가 뭔가요? 킬링 이브 안에서 이 산드라오가 맡은 이브라는 역할이 그러니까 아시안 여성으로서 심지어 중년 여성으로서 맡았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저희가 이 킬링 이브 편 유튜브 클립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기가 많았단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인기상으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어떻길래? 이러면서 가서 보시면 배경이 예쁩니다.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 산드라오는 저희가 의미에 대해서는 킬링 이브 편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킬링 이브로 받아서 상도 작년에 많이 탔죠. 골든글로브랑 이렇게 했는데 더 인기상을 주고 싶었던 이유는 올해 시즌2로 넘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작진의 인종차별 이야기가 있었고 이것을 정확한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런 논란들 안에서 캐릭터의 어떤 비중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축소되는 이슈도 있었죠. 그 안에서도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내가면서 아시안 여성으로서 해나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알라딘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할까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산드라오를 이야기할 때 그때 자매 작품을 고르면서 효진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기억이 저는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대표작이 너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야 아나토미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아무리 좋은 배우라고 해도 유색 인종, 특히 이제 아시안계나 이런 쪽으로는 너무 안 오는 거죠. 맞아요. 작품이.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이후에도 사실 킬링 이브 이후로도 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킬링 이브가 더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최근에 알라딘에서 알라딘 역할을 맡은 미나 마수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알라딘이 한국에서도 천만 영화였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엄청 흥행을 했는데 캐스팅이 아예 그게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들어온 역할이 아랍계 그 테러범 이런 역할이 아니면 아예 오디션 요청조차도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이 남자 배우긴 하지만 비단 이제 미나 마수드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젠더 이야기, 성별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인종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 작품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할리우드나 이쪽 산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때 계속 이러한 인종과 인종적 특권과 그 안에서의 불평등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산드라오에 대한 언급이 연말에 한 번 더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인기상을 수상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떤 부문인가요?
또 저희가 시스터우드가 많이 쌓인 덕분에 할 수 있게 된 그 수상 분야예요. 최다 조회수상입니다. 최다 조회수상은 벌새입니다. 벌새 중에서도 1편이죠. 그쵸. 네, 벌새 편이 사실은 3개거든요. 그쵸. 놀랍게도 정말로 벌새와 함께한 가을 보냈습니다. 거의 무슨 벌새 팟캐스트.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벌써 1편, 그러니까 저희 둘이 이야기를 나눈 그 편이고요. 그 다음 편이 유료로만 공개가 된 이제 그 남은 이야기들이었고 아주 극소수 분들만 들어주셨죠. 또 갑자기 슬퍼지네요. 정말 적은 수가 들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김보라 감독님, 김세벽 배우님 출연하신 인터뷰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편이 최다 조회수를 받았는데 2위보다는 2배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2위가 갑자기 엄청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진 않은데 꽤 많은 수의 차이가 나면서 한 좀 압도적인 1등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따라잡은 작품이 있었죠. 따라잡은 작품이 뭔가요? 아쉽게 1위를 하지 못한 그 작품은 바로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오, 저희가 조회수를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는 기본적으로 많이 보신 작품은 많이 들으십니다. 그쵸.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독특한 특징은 시스터후드에서만 유난히 잘 나온 작품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3위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작품이었나요? 3위는 퀸덤입니다. 정말 놀랍죠. 맞아요. 왜냐면 사실 8년생 김정은 이재 기자님이 되게 잘해주셨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작품들은 게스트 출연분을 다 유료로 돌렸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 당시에 특히 이제 불링이 있었으니까. 불링이 있었고 이 작품을 많이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돌리지 않아가지고 더 많이 들으셨던 것 같고요. 퀸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많이 다루지 않았잖아요. 다른 팟캐스트들이. 그래서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비록 저희가 집에서 녹음해서 동굴 같은 소리로 녹음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쵸. 내년엔 또 어떤 작품이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또 조회수 재밌다고 생각한 게 겨울왕국2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죠.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SNS 상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다룰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작품이라서 혹은 이제 시스터들을 엄청 좋아하시는 팬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는 작품이 아니라서 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또 그 이론에 반드시 맞진 않거든요. 저희 조회수 분석을 보면. 그쵸. 네, 왜냐하면 고정으로 들으시는 숫자는 저는 이제는 좀 알겠어요. 어느 정도가 고정으로 들으시는지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으로 하려면 사실 작품 자체가 그냥 유명하거나 알려져 맞아요. 있으면 듣는데 겨울왕국도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0만 중에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말로 가족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작품을 보기 시작한 분들은 겨울왕국2 이야기는 막 깊게 분석을 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이럴 만한 작품까지는 또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실 겨울왕국2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 클립에 올린 부분이요. 디즈니의 이제 여성상이나 이제 현재의 이야기들의 디즈니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디즈니 안에서의 진보일 뿐이고 그 앞으로 나아간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사실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1000만 영화이고 한국은 또 팬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죠. 겨울왕국이. 그런 작품에 좀 더 다양한 담론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필요했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뤘고요. 저희는 사실 저희 스스로가 느낄 때도 이 작품이 아주 좋지 않아도 다루는 의미가 있으면 저희는 다룹니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다양한 원칙들 중에 하나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거 여성 서사구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거야, 여자들이 재미있어 할 거야 라는 작품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깊이 자세히 그리고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가 어떤 데에서 있는지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벌써 1편이 주는 상징성은 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알고 있으니까요. 더 재미있는 작품 고민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부문은 올해의 게스트상입니다. 게스트가 저희가 총
사람 수로 따지면은 5명. 이시죠. 편으로 따지면은 이제 4편인 거고, 최지은 작가님, 윤가은 감독님, 김보라 감독님과 김세벽 배우님, 그리고 이지혜 기자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5명의 게스트를 뽑는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라고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이제 얘기하려고 해볼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우리 집의 윤가은 감독님입니다. 왜 윤가은 감독님을 뽑으셨나요? 사실 저희에게 다 의미가 있는 순서였고 재미가 있는 일들이었는데 윤 감독님이 저는 포문을 좀 열어주신 것.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저희가 창작자를 초대한다고 할 때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분이 나온다는 응답을 해주시는 것 맞아요. 자체가 저희한테 사실 의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가은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우리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기대를 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 집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꼭 찾아주시기를 바란 이제 게스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것? 꿈이 이루어졌다 같은 거죠. 그래서 되게 기뻤고 정말 매번 세심함에 감동을 하게 되는 그런 분이어서 저희가 올해의 게스트로 또 저희의 작은 마음 드려봤습니다. 저 실제로도 상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럴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아. 그런데 게스트 출연분은 다 재밌었어요. 저희는. 맞아요. 조회수도 잘 나왔고 그렇죠. 네. 다 잘 나왔죠. 저희 둘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지만 벌써 1편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합이 잘 맞았던 것 같고 우선 사실은 최지은 작가님이랑 이재 기자님은 합이 뭐 안 맞으면 이상한 분들이니까요. 예, 워낙 저희랑 친분이 또 있고 많은 대화들을 나누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흡도 좋았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게스트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11월, 12월에 한 번은 모셨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안 됐죠. 근데 게스트를 계속 모시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저희끼리 뭐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분석하고 이것도 되게 좋지만은 일단 여성 창작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되게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직접 모시고 우리가 얘기를 같이 들어보고 나눈다. 이제 이거에도 의미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다른 더 탁월한 여성들 을 발굴하고 사실 발굴도 아니죠. 원래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는 건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덮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안 적어놨는데 말을 너무 잘했다. 비워놨거든요.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비워놨는데 너무 멋진 말을 해주셨고 저는 이재 기자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 많이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SNS에서도 좀 봤던 것 같고 댓글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영화 전문 기자시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친하기 때문에 이 대화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워낙 준비를 잘 해주시기도 했고 또 산업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기자로서 일을 한 시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각들과 뿐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시각들 맞아요. 영화 기자로서의 시각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정체성이 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창작자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좀 영화 기자라든지 혹은 이제 작품들 관련을 해서 연결이 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생각도 했거든요. 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벌써 책을 5권 다뤘는데 작가님 모셔도 괜찮겠다. 맞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어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이 수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좀 창작자를 또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저희가 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작은 문제들이 있고 상황과 이제 뭐 일정상의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조절해 가면서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게스트를 이제 부를 수 있을 만큼은 저희가 이 안에서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코너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새 코너 말고 또 코너를 여기서만 잠깐 그쵸. 오늘만의 코너를 하나 또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또 쉬어가는 코너 잠깐 대화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쉬어가는 코너는 2개예요. 올해의 다루길 잘했다 상이 있고 올해 다뤘어야 했는데 상이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작품을 한다고 할 때 이 작품을 할지 안 할지를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 선택들이 이제 옳은 순간들이 있었고 옳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지만 그쵸. 좀 놓친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의 다루기 잘했다 상입니다. 어떤 올해 작품 생각하시나요? 다루길 잘했다 상은 저는 뭐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유튜브 채널, 여성들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들, 문명특급과 제재편, 그리고 방망래 할머니 편, 정말 다루길 잘했다 상 드립니다. 와, 사실 드린 따기보다 우리가 받는 거죠, 이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 다뤘다. 우리가 잘 다뤘다. 응. 어떤 면에서 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저에게 질문을 아주 많이 하시네요. 왜냐면 비워놨어. 제가 내버렸었는데 비워놔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저희가 민우회 강연할 때도 뭐 얘기했고,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 해도 이제 있는데,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 때 지금 많은 창작자들, 특히 여성 창작자들이 본인들의 콘텐츠를 공개하는 플랫폼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TV 미디어에 비해서 이게 되게, 뭐랄까, 같은 레벨의 콘텐츠로 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콘텐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특히나 자신의 이야기, 여성의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채널들을 저희가 또 콕 집어서 얘기를 아주 잘해주었다. 아, 이런 의미가 잘했다. 있죠. 정말 황유진님 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는 동백꽃 필무렵을 잘 다뤘다고 생각했어요. 어, 최근에. 왜냐하면 이 작품 역시도 저희가 다룰지 말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심지어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를 긴급 편성하면서 밀리기까지 했죠.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또 밀리기까지 했던 이유는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작품이 저희가 들으시면 알 텐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복잡한데요. 이런 말을 영원히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공개될 때까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작품에 어떤 성취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성취가 무엇인지를 저희는 아는데 사실 그 성취에 대해서보다는 이 작품 안에 어떤 복잡함, 이 작품이 여성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찬양이 동시에 혐오일 수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리고 소재의 선택 면에서나 그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의미를 이 작품에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꾸준히 있었던 거죠. 저희가 처음부터 지켜보면서 작품을. 그런다고 할 때 이 어려움을 이 옳은가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 맞아요. 어려움이 있고 사실 게다가 이 작품은 길기까지 하니까요. 영화처럼 영화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벌어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루자라고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저희 스스로 좀 용기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어려워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결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다루기를 좀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올해에 다뤘어야 했는데 상 무엇에게 드릴까요? 올해 다뤘어야 했는 데는 저희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생충을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또 기생충이 해외에서는 상을 거의 싹쓸이 하고 있죠. 좀 휩쓴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서 좀 무서워요 이제는. 아카데미 탈까봐. 정말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둘 중에 하나는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품상 아니면 감독상은 탈 그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으로 어제 크리틱스 초이스의 후보군이 공개가 됐는데 7개 부문인가가 지금 후보예요. 주요 부문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송강호 배우가 LA 비평가협회 나무조연상을 탔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송강호 배우 당황했을 거예요. 비평가협회상을 내가? 이러실 것 같은데 뭐 패러사이트 다 써 있습니다. 지금 기생충 거의 작품상이랑 감독상 후보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LA 비평가협회에서는 작품상이랑 감독상을 다 줬어요. 예, 작품상이 기생충이고 감독상이 봉준호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왜 이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차라리 한번 다룰까 싶어. 1월에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가능했다면 했다면 이유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가능했다면 영어로 한번 녹음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초반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하지 말자도 있었는데
근데 나중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는. 너무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성 혐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맞아요. 여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의 레이어가 더 입혀진 거죠. 세계인이 이렇게까지 좋아한다면 맞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이 대본 보고 기생충 외에 또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있는지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지 한번 이때까지 방송한 리스트를 봤어요.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또 하는 만큼 했죠. 네. 열심히 해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낸 것을 자랑하기 위해 이걸 넣은 건가요? 기생충 외에는 뭐 딱히 놓친 것도 없고. 괜찮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것들을 다 잘 다뤘던 것 같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주요 부문 시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꽤 부문이 많이 남아있고, 이래서 시상식들이 다 막 이렇게 계속 급하게 돌아가나 봐요, 진짜로. 저희가 녹음실 예정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주요 부분인데 이걸 빨리 돌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시상식들 언제나 그렇듯이. 올해의 예능입니다. 저희가 예능은 단 2편밖에 다루지 못했어요. 캠핑클럽과 퀸덤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의미하는 바가 되게 명확하죠. 한국 예능이 지금 여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가 또 아니었잖아요. 그쵸. 저는 무슨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조롱하는가 싶어요. 왜냐면 1박 2일이 돌아왔잖아요. 남자 게스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출연자 6명 데리고. 근데 이거 되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연출이 여성인데, 그쵸. 저는 연출이 여성인 것에 의미를 부여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구색만 맞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유리절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여자를 놓은 다음 여자가 실패를 하면 이래서 여자라서 실패했지라고 말을 해버리는 건데, 지금 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거의 공영방송이 저를 기만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일 최악의 사건은 저는 한국의 예능 수치 역사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운우리 새끼인데요. 미운우리 새끼에서 지금 김건모 씨가 성폭행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고소를 당하셨어요. 지금 현재 의혹 상황이니까 정확히 의혹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프로포즈 하는 장면을 플로 내보냈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이 어떠한 시그널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여성들이 말하는 것이나 뭐 이 남성들 안에 이제 카르텔, 남성들의 이 단단한 어떤 이 안에 조금도 여성이 틈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비교하시는 게, 이제 구혜선 씨가 녹화를 하고 나서 직후에 이제 이혼 소송이 생겨가지고 그때 통편집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폭행 의혹 같은 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시그널이 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강지환 씨에 대한 이제 집행유예도 그렇고, 맞아요. 한국 방송이나 이 사회가 너무나 성폭행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대하다. 그걸 폭력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능에 대한 비판은 아마 올해도 있겠지만 꾸준히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떤 성취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받지 못하는 맞아요. 곳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시작한 예능들 또 다 출연진들이 남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특히 그 교양이랑 섞어서 하는 유형의 이제 요새 유행하는 그쵸, 포맷들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박사전 유해 그런 포맷에서는 정말로 다 남성들만 가져가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수상작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작은 아무튼 예능입니다. 정말 허를 찌르는 시상이었네요. 저 뭐 정말 고민하면서 했습니다. 올해의 예능 아무튼 예능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킬님이 굉장히 많이 이미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남성 중심 예능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또 여성 예능인들에 대한 의미 있는 칭찬들이 있는 작품이니까요. 아무튼 예능은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올해의 예능으로 아무튼 예능을 꼽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의 드라마 시상해볼까요? 올해의 드라마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토니 콜렛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트로피를 갖다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서의 의미랑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강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지 사회가 그리고 여기선 또 경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쁜 면으로요. 어떻게 여성의 이야기를 쉽게 믿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차없는 일로 치부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제 여성들이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는지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잘 다룬 작품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난주 결혼 이야기 편에서 언급한 메릿 웨버의 캐런 듀발 형사 연기 너무나 굉장했고 맞아요. 또 언제나 너무나 굉장한 토니 콜렛이 또 너무나 굉장한 연기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초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좋은 선택들보다 나쁜 선택을 되게 많이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을 드랍시켰죠. 특히 여성 중심 맞아요. 작품들을. 다음 시즌을 만드는 걸 포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직 오스카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좀 의미 있는 시리즈를 냈다면 이 시리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올해의 책 신설됐네요. 이 부분은. 네. 왜냐하면 시즌2가 되면서 저희가 책을 다뤘기 때문에 신설을 했죠. 그쵸. 책은 시즌2부터 시도를 했고 5권을 총 다뤘습니다. 5권이나 다뤘어요. 그래서 다룬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책을 다룬다는 거. 저희가 이제 여성 서사라는 것을 굳이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영화 같은 것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정말로 여성이 만드는 여성의 이야기를 넓게 보고 이야기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책도 좀 사실 게스트 분이 있는 만큼 좀 밸런스를 맞춰서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수상작 과연 5권 중에 어떤 책인지 두구두구 어떤 책인가요?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입니다. 다루지 않은 책이 나왔네요. 정말 허를 찌르는 수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허를 찔러도 되나요? 약간 지금 그 청룡 같은 데서 부정 시상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그 중에 한 작품을 꼽는 것보다는 저희가 올해 이제 낸 2권의 책,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렸고, 그게 어떻게 시스터우드랑 연관이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책을 수상하고 저희가 이 어제를 하는 모든 이유가 모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여자들이 같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제목을 상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책에 저희가 셀프로 수상을 줘봤습니다. 네. 정말로 황급하네요. 그렇죠. 이제 시상식 왜 그렇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했고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겠어요, 이제. 다음은 최고의 캐릭터 상입니다. 너무 중요한 상이네요. 네. 누구 캐릭터입니다. 벌새의 영지 선생님입니다. 정말 각축전이었어요. 여기는. 그렇죠. 여긴 정말 후보가 많네요. 어떤 분들이 있나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그레이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또 저희 출연하셨던 이재 기자님이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던 캐릭터고요. 가슴은 원래 뜁니다. 근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원래 뛰죠. 네. 가슴을 빨리 뛰게 만들었던. 원래 이런 식으로 시상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건 뭐 제 사심으로 넣었는데요. 돈베코 필름랩의 준기엄마. 그렇죠.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캐릭터 사실 이건 근데 배우에게 상을 줘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미성년에서 김소진 배우가 연기한 미희 캐릭터.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넣었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여유가 한 번만 없단 말이에요. 해주세요. 아들이래. 엄마 너무 든든해. 너무 든든한 거죠. 그렇죠. 미 캐릭터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미성년 편을 다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빅리트 라이즈 2에서 메리 스트립이 연기한 시어머니. 네, 메리 루이스 역할 또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너무 싫고 너무 네. 대단합니다. 빅리트 라이즈 2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급하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우수 연기상입니다. 윤희에게의 김희애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크게 박수를 치게 되네요. 사실 저희가 윤예계 편에서 말씀드렸어요. 작년 2018년에 큰 성취 허스토리에서의 문정수 캐릭터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연기인지를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년의 그 정도 커리어 여성 배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고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점수를 저희가 네. 감히 드렸어요. 네, 여기도 후보가 쟁쟁했어요. 네네.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분을 드려야 되나? 막 이런 배우가 있는데 82년생 김지영의 정유미 배우님 네. 계셨죠. 정말 좋은 연기를 작품에서 보여줬고 이 또한 또 의미 있는 선택이 됐죠. 근데 본인이 또 그 말을 한 것까지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로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다. 난 배우고 이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그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바깥에서 정말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 용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저는 그 배우의 그 걷는 걸음걸음이 정유미 배우 같은 경우는 같은 세대 여성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부분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분이 있어서 하나 적어놨어요. 건불류의 송가경 역할을 하신 이제 전혜진 배우 얘기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요.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죠. 맞아요. 네, 건불류에서도 특별히 이제 전혜진 배우야말로 또 아까 저희가 기생충 얘기했지만 기생충에 출연하신 남편분 때문에 연기를 못했던 시간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그 배우가 얼마나 대단한 연기를 잘 해내는 배우인가. 그리고 송가경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 여성 캐릭터로서 보기 쉽지 않은 캐릭터였었기 때문에요. 좋은 연기를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또 넣어봤습니다. 네. 드디어 숨가쁘게 달려온 시상식 마지막 부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말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많이 남겨놔서 다행이에요. 그쵸? 드디어 작품상입니다. 작품상은 사실 시스터우드 대상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상을 드릴 텐데요. 정말 떨립니다. 네. 시스터우드 대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축하합니다. 벌새. 아마 많이들 예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희가 이미 3번을 방송했어요. 그쵸. 뭐가 타겠습니까? 게다가 조회수도 1위야. 그리고 벌새는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 된다고 연말에 더 느끼고 있는 게 저희가 막 방송할 때마다 뭐 25개 상을 탔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뭐 34개가 넘었다 그러죠? 지금 그 벌새가 34관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스터후드 대상 이제 추가해서 35관왕인 걸로. 정말 제가 또 김보라 감독님께 따로 트로피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최고의 장면을 꼽아본다면 이런 걸 써놓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이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벌새에 대해 생각할 때 벌새에 대해서 정말로 갓 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녹음을 했었던 벌새 첫 편이나 또 유료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김보라 감독님이랑 김태혁 배우 인터뷰 했던 그 편도 의미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다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영화계에선 특히 여성 독립영화 이제 여성 감독님들의 활약이 많았기 때문에 좀 풍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산을 해보니까 또 예능은 또 어려웠네요. 맞아요. 이런 생각들이 들고 드라마도 정말 어려웠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작년이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요. 1년 결산하다 보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작년에도 결산을 하고 올해도 결산을 해보니까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히 전진하는 분야가 있고 여전히 더딘 분야들이 있고 이렇구나.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 같이 전진해야 되는 거니까요. 내년에는 꼭 저희가 좋은 예능도 뽑고 예능도 더 많이 다루고 드라마도 또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5분이나 남았네요. 여유 있다 이제. 저희가 조금 이게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한테는. 저희가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1월 첫 주 수요일은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네, 저희의 첫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이 편이 2019년 마지막 방송이란 얘기죠. 왜 결산을 빨리 하나 싶으셨겠죠. 이상한데 결산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쉬려고. 저희가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갈 때 한 주를 쉬었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처음으로 쉬는 거고 2주를 쉬는 거는 또 저희는 또 처음이네요. 근데 사실 재충전의 시기도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주에 한 개의 팟캐스트를 내는 것이 굉장히 빡센 작업입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저희는 작품을 다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좀 선정 자체부터도 저희가 선정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기근이고 너무 없다. 이 작품 이렇다고 어떤 때는 이 작품을 다뤄야 되는지 이 작품을 다뤄야 되는지 시기적으로 하나밖에 못 다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래서 좀 시기적으로 다루는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본을 쓰고 저희는 모든 과정을 저희 둘이 하니까요. 대본을 쓰고 뭐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스터우드를 쉬지 않으면 저희는 아예 휴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말에 효진님은 실제 휴가가 있으시기도 해서 회사를 다니시는데 그리고 저도 큰 마감을 하나 마무리를 지은 상황이라 좀 휴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충전의 의미로 쉬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다시 돌아오면은 세 번째 시즌이 되겠네요. 네, 3시즌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시즌 3으로 부르게 될 것 같은데 약간 미드 시스템이랄까? 근데 사실 미드 시스템이 되려면 하고 한참 쉬어야 돼. 맞아요. 그런데 2주만 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즌 3으로 돌아올 때는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 또 어떻게 걸어갈지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2019년 마지막 방송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